뭐 2.2조 달러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죠. 원화 기준으로 2680조 원에 달합니다. 애초에 미국 정부가 1조 원 정도 이 재정 부양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뭐 분위기가 더 안 좋으니까 2.2조로 이렇게 금액을 늘렸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 2.2조 달러가 대량 살포된다. 뭐 이렇게 대량 살포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실물 경제가 좋지 않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리고 이에 따른 환율의 영향과 주식시장의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알람 설정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꽉씨 인사드립니다. 2.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기존 1조 달러였는데 2.2조 달러로 이렇게 또 확대를 하고요. 이는 규모가 이 미국의 GDP 대비 이 10%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사실 요새 뭐 미국의 확진자가 뭐 거의 15,000명 정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실물 경제가, 미국의 실물 경제가 완전히 지금 하방위험을 받고 있고, 그리고 돈은 뭐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신용경색 현상을 띠고 있고, 그리고 뭐 평소에 뭐 부채가 없어서 탄탄한 기업은 상관없는데 평소에 안 그래도 부채가 많은데 근본처럼 이 돈을 조달하기 힘든 기업들, 이런 부실한 기업들은 부도맞기가 더 쉬워졌고요.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지게 상승을 했죠.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이힐드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채권을 말하는데 보통 신용등급에 따라서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AAA 그리고 뭐 BB 채권. 그래서 하이힐드는 이 BB 이하의 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삼성전자랑 그리고 코스닥의 뭐 약간 잡주랑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는 이 신용도가 좀 높고 이런 코스닥의 잡주는 신용도가 낮겠죠. 그래서 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 코스닥의 잡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이런 기업에는 채권금리가 이런 식으로 비교적 높게 상승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간의 이런 금리 격차를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지금은 신용이 되게 경색되어 있는 상황. 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3월 한 달간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또 엄청난 정책과 통화정책들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정책들 또한 좀 바로바로 즉각 시행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되었고, 일단 이 안정적인 단기 자금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2조 달러 이상의 레포를 운영했고, 그리고 이 기준금리를 바로 0포인트까지 이렇게 도달을 시켰고,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죠. 이 CP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 단기 채권을 말하는데, 이 단기 조달을 위한 금융상품, 그러니까 뭐 연준이 기업이 망하지 않게 그냥 돈을 대주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뭐 회사채는 이 단기가 아니라 이 장기 채권을 그냥 장기 채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둘 다 그냥 뭐 간단하게 이해하면 연준이 지금 돈을 대주고 있다. 근데 CP는 이 단기 채권이고 회사채는 이 장기 채권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2.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 안에 이 미국 국민들에게 2,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뭐 트럼프는 서명을 했죠. 이 금액이 뭐 한 250만원 정도 해당이 되고요. 하나로는 뭐 600조 원. 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290조인 걸 감안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2배가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경기 부양 규모가 무려 미국 GDP의 10% 정도 수준에 달한다. 이는 과거 08년 금융위기에 이 2배 수준으로 좀 확대된 규모이고요. 아래편은 미국 정부 지출을 나타낸 표인데, 과거 이렇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정부 지출을 상당 기간 이렇게 늘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지출보다 약간 그 감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입을 조금 줄이면서 이런 식으로 부양책을 깨왔는데, 이번에 이 재정 지출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정책 효과가 이 과거와 달리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좀 더 집중이 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중국에서 온 놈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은 이 실물 경제의 충격이 좀 불가피하죠. 특히나 이 서비스 부분의 타격이 매우 크고요. 이는 또 결국에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소비의 위축은 이 GDP 성장률을 또 떨어뜨리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아래표에 이 제조업과 서비스 PMI를 한번 보시면, 서비스 PMI가 이 40 수준, 이렇게 50 이하의 실적을 기록했고, 뭐 제조업 PMI의 경우 이 얼마 전에 중국의 경우 전 공장을 그냥 이 셧다운 해버리면서 공장을 가동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경우 그래도 뭐 가동은 하면서 이 정도 수준의 한 50 정도 수준의 이런 하락에 그쳤던 것 같고요. 사실상 이 지표가 이 4월 초에 발표되는 이 3월의 미국 실적은 이런 식으로 더 땅굴을 좀 팔 것 같아요. 이 PMI가 좀 왜 중요하냐면, 이 PMI가 그래도 뭐 유통, 소비, 그리고 이런 실물 경제와 좀 관련이 깊고 나름 뭐 신빙성이 상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PMI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서비스 PMI가 이런 식으로 최저점을 찍은 것도 뭐 정부가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를 둬라, 그러면서 뭐 서로 사람을 안 만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매, 뭐 외식, 숙박, 레스토랑, 뭐 상점, 문화 같은 이런 게 모두 셧다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런 PMI는 이 경제 성장률과 이렇게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PMI가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현재 뭐 2% 정도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지만, 복합 PMI가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률은 이 0포인트 이하까지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솔직히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미 뭐 이런 숫자들은 다 현실이 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 3월 26일 날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었고, 일주일에 거의 뭐 300만 건 이상 접수가 되면서 이 고용 쇼크까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용 쇼크가 현실화되면 이렇게 2차 충격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 실업 건수가 이런 식으로 대폭 증가되었고, 이 고용 위축까지 현실화된다면 이 실업률 상승과 이는 뭐 또 소비 위축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작 3월 1주차에 20만 건에 달하고 2주차에 28만 건에 달하던 게 이 3주차에 여기 328만 건까지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더라도 실업 청구 건수와 실업률은 이 실업률에 약간 그 선행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실업 청구 건수가 먼저 좀 선행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숫자가 이 실업률에 대폭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를 봤을 때 실업 청구 건수가 이 실업률을 선행하는 지표라는 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략 3개월에서 5개월 이후 이 실업률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대공황 시기에 실업률이 거의 30%에 육박했었는데, 이번 숫자가 이 과거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이 위축돼서 현실화되면 내수에 이렇게 충격이 오게 되고, 이는 위축된 시기에 실업률이 이런 식으로 1% 상승할 때마다 이 소매 판매는 2% 이상 이렇게 저하되는 이런 경향을 띠게 되고요. 뭐 과거 리먼 파산 시기에 고작 뭐 해봤자 10%였던 게 이 정도 수준이 뭐 경기 침체, 금융위기라고 말한다면, 지금은 이 30% 수준까지도 이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아무튼 뭐 이 정도 수준은 지금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좀 충격적이긴 한데, 정부에서 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뭐 대출 형태로 조금 지원만 된다면, 그냥 뭐 기업에게 이 정부가 그냥 돈을 그냥 주는 거죠. 돈을 그냥 주면서 너 망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냥 돈을 대주는 거죠. 그리고 뭐 5천억 달러 이 기업 구제 펀드를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이런 기업들이 가입하게 되면 그 가입 조건으로 이 정부는 너네 이 직원들 자르지 마라, 직원들 내쫓지 마라,
이렇게 이런 법안을 구축하게 되는 거고요. 자연적으로 이런 제도가 구축되게 되면 이 4월에는 이런 법안을 발효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거 제가 보기에 좀 발효되면 실업 청구 건수가 더 이상 이렇게 폭증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실업 청구 건수와 관련해서 주가에 대한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정점을 찍으면 이때는 이 위험 신호의 저점 신호가 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시행하게 되면 소비는 둔화가 되지만 반대로 이 집에 짱 박혀 있으면서 저축률은 이렇게 상승이 된다. 그래서 뭐 경기 침체 시에 당연히 뭐 돈을 안 쓰니까 소비는 이렇게 급감을 하지만 또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저축은 늘어나고, 그리고 이런 수요는 막 집에만 있으니까 약간 억눌려 있던 감정이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는 그냥 연기될 뿐이다. 그래서 아래편은 이 미국의 이 소비율과 저축률을 제가 들고 온 것인데요. 과거 뭐 침체 시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소비는 급감하는 데 반해서 반대로 저축률은 이렇게 나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무역전쟁 여파, 이 시기에도 소비율이 급감하고요. 그런데 이 저축률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하죠. 뭐 그래서 지금도 저축률은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나겠고 소비율을 이런 식으로 더 떨어지겠지만, 이 장기적으로 뭐 3분기 정도까지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결국 상세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온 놈이 더 폭증하지 않고 장기화만 안 된다면 제가 보기에 소비율은 이런 식으로 다시 회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미국 경제의 저점을 알면, 뭐 이런 피크점을 알면 결국 이 위험 자산의 이런 저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뭐 나중에 경기 다 회복하면 나 투자해야지, 뭐 이건 그냥 초짜들이나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PMI와 이 우리나라 코스피, 그리고 또 미국 복합 PMI와 원달러 차트를 제가 좀 들고 왔어요.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이 미국의 복합 PMI와 이 코스피의 흐름은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결국 PMI가 오르면 코스피도 오르고, PMI가 이런 식으로 내리꽂으면 코스피도 내리꽂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미국의 경제가 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 확진자 수 차트, 뭐 일부분들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차트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복합 PMI와 원달러도 복합 PMI가 이런 식으로 하락하면 원달러는 반대로 상승하고, PMI가 또 상승하면 원달러는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역의 상관관계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뭐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이 원달러가 이런 식으로 하향할 것으로 보는 게 결국에 시간의 문제일 뿐, 미국의 PMI는 이런 식으로 서서히 반등해서 회복을 할 것이며, 이 회복을 하는 경우에 원달러는 반대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달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모든 이 경제는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뭐 하나만 다르게 이렇게 현상이 벌어질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4월에 발표되는 이런 3월의 미국의 실적이 거의 뭐 최악을 보겠지만, 이 3월이 바닥을 찍고 나면 단기적으로 환율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에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공포 국면이고, 뭐 미국에 현지에 계신 분들이 뭐 제 영상의 댓글에 현지의 정보를 좀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뭐 상황이 심각한 것임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중국 놈이 거치고 난 이유를 분명히 상상을 하고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뭐 재정 부양책, 그리고 대량 해고 방지 프로그램, 뭐 금융 지원, 그리고 뭐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실업 수당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가계 부분의 지원도 계속 이렇게 증가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억눌려져 있던 수요, 지금은 막 이런 식으로 억눌러져 있지만 조금만이라도 거치면 이런 식으로 빵 튈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소비로 이렇게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뭐 오늘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면요, 경기 부양책이 역대급 규모다. 미국은 뭐 상당히 마음이 급하죠.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몇 달간만 장기화돼도 이게 모든 게 올스톱되고 파탄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재정과 통화정책을 남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3월, 4월 실물 경제의 이런 충격은 사실상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이 이런 고용 쇼크로 나타나고 소비 둔화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제지표의 이런 최악의 점, 이 점은 항상 이 위험 신호에 이 저점의 신호, 이 바닥의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뭐 경기가 회복되면 주식에 들어가야지, 경기가 회복되면 이 시점에 그냥 안정적으로 들어갈래, 오히려 이 전고점 회복하고 이 시점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분명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포에 눌려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 약간 그 공포에 억눌려서 약간 그 장님이 된 형태인데, 이 중국에서 온 놈의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역대급으로 이 달러가 남발돼서 막 뿌려지고 있고, 이게 자칫하면 이 중국 놈이 1달러 됐을 때 이 180도 완전히 이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도 분명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플레 갖고 막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이 인플레가 올 수 있다는 것도 이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오늘 준비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뭐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알람 설정 한번 꼭 눌러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